안녕하세요. 나는 아이에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저자 이미수입니다. 이번에 제 책이 나와서요.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아이에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과연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바로 3세부터 18세까지 아이와 엄마의 대화법을 이렇게 하면 아이에게 엄마의 사랑하는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어요를 사례로 제가 이 책에 구성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사랑하는 마음을 아이에게 줬는데 아이가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엄마는 분명 사랑하는 마음을 줬는데 아이는 엄마는 언니만 예뻐하고 나만 미워해. 엄마는 나한테만 뭐라 해. 엄마는 내가 하는 거 뭐든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엄마는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게 받는 사람이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랑이 우리가 대부분 대화를 통해서, 엄마의 말을 통해서 아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분이 작은 화분, 중간 화분, 큰 화분이 있는데요. 물을 똑같이 준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작은 화분은요, 물이 너무 많이 줘서 썩게 되고요. 중간 화분은 적당하게 딱 맞는 물이고요. 큰 화분은요, 매일매일 모자라서요. 더 주세요. 사랑을 더 주세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어떤 거냐면요. 아이에게 엄마가 어렸을 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해주잖아요. 그렇게 되면은요, 아이가 뭐 마마보이,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엄마만 졸졸 따라다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거는요, 아이를 위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망치게 되는 거죠. 또 아이가 뭐 사춘기가 되거나, 요즘에는 사춘기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뭐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였다면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뭐 고학년이 되면 이미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럴 때 나는 정말 엄마한테 도움이 필요해. 이건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이런 부분에 엄마가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요, 아이는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는 발달 과정에 맞춰서 엄마가 적절한 대화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책의 목차에는요, 크게 4장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에릭슨이 8단계로 해서 우리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는 3세부터 5세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뺏기면 수치심이 생겨요. 자율성을 뺏기게 되면 아이가 늘 수치심이 생기게 되고 부끄러워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의 자율성을 키워주면서 수치심은 생기지 않게 되는지 제가 8가지 사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2장은요, 주도성 대 죄의식입니다. 이때는요, 뭐든지 내가 대장할 거야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때가 보통 5세에서 8세 유치원 다닐 때 이 시기인데요. 이때도 엄마가 어떻게 해야지 아이의 죄의식이 생기지 않고 주도성이 생길 수 있는지, 우리 뭐든지 자기 스스로 주도성 있는 아이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자기 인생 자체를 주도적으로 사는 거, 그것도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거는 바로 5세에서 8세까지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제가 11가지 사례로 이렇게 하면 주도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요, 아이들이 주도성은 생기지 않고 죄의식이 생기게 돼요 하고 사례로 풀어봤습니다. 3장은요, 근면성 대 열등감입니다. 이때는요, 초등학교 시기거든요. 8살에서 12살까지인데요. 이때는 뭐든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려고 해요. 학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는 친구랑과 똑같이 공부하는데 친구는 100점 맞았는데 나는 매일 60점밖에 못 맞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보다는요, 열등감이 생겨요. 언니는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친구는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나는 뭘 해도 안 되나 봐. 이런 열등감이 생기게 되는 시기죠. 이럴 때 엄마가 대화를 통해서 아이를 어떻게 격려하는지, 또 이럴 때 열등감이 생기지 않도록 비교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라든지, 이렇게 이 부분도요, 11가지의 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마지막 4단계는요. 4장, 네, 우리 청소년기에 속하죠. 중고등학교 때인데요. 12세에서 19세까지의 자아정체감입니다. 자아정체감은 뭐냐면요. 저도 중학교 때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사춘기가 중학교 때 오다 보니까 나 누구지? 난 과연 뭐 할 수 있지?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지? 정말 왜 답도 없는 고민들을 수없이 수천 번 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4단계, 4장에서 나온 자아 정체감 대 혼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정말 혼돈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때는요, 말도 안 되는 고민을 수없이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고민한다며,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런 꿈도 있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때도 엄마가 8가지 사례를 통해서 아이에게 어떻게 지지해 줘야 되는지, 어떻게 아이 편이 되어야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이 안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맨 처음서부터 엄마, 나는 내 엄마와 말하기 싫어요. 나는요, 이제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엄마에게 기회를 주죠. 엄마에게, 엄마, 나 좀 알아봐 주세요. 엄마, 나 이게 조금 너무 힘들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나는 이게 고민이에요.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친구랑 싸워서 아무 문제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게 가장 큰 고민이고요. 나는 친구와 싸워서 내일부터 학교 어떻게 가야 될지 학교도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을 수없이 아이가 엄마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왜냐면요, 엄마가 생각하기엔 그거 진짜 별 문제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친구하고 싸웠다고 학교를 안 간다고 안 가면, 아니 애가 앞으로 세상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나약해서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더 강하게 키우려고, 그런 건 문제도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엄마 기준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고요. 아이 기준에서 문제를 푼다면 아이가 얼마나 이 문제로 힘들어하는지, 아이가 학교를 가고 싶지 학교를 못 갈 만큼 그 문제가 아이에게는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인생에서 그 순간에는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대화를 통해서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아이 스스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바로 엄마의 사랑을 전하는 대화법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는데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잘 전달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처럼 저는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는데요, 후배 엄마들은요, 시행착오를 덜 겪으면서 아이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